그리고 우리 또 연조직 엘리베이션이 참 힘들잖아요. 네. 그것도 좀 팁을 네. 주시면 안 될까요? 엘리베이터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다 구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평소에 같고 많이 쓰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프리카드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요 끝쪽은 스파츌라 같이 네, 좀 네, 넓고 네. 얘는 오케이. 좀 동그랗고 사실은 살짝 밀면은 골막이 좀 긁혀 나오는 샤프한 엣지가 있습니다. 골막을 빡빡 긁을 수 있고 반대로 얘는 판막을 열어서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시야 확보도 되고 이게 은근히 미러 역할을 좀 해가지고 요걸로 살짝 뭐 패스 보거나 우리 어씨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감시하거나 이런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프리카드 있는 엘리베이터. 프리카드 엘리베이터. 아니 오늘 제가 네. 수술할 때 딱 그런 게 필요했어요. 땡겨가지고 네. 보컬의 시야가 좀 보고 싶은 거. 확보되는 디센스가 되게 깊어가지고 아, 네. 깊은 데까지 좀 보면서 아, 그쵸, 그쵸. 본 그래프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 이렇게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너는 누가 지기만 하면 속도만 잘 맞추면은 샤워라이트 반사돼서 좀 밝아질 것 같아요. 조금 예, 도움이 좀 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넓은 거는 미네소타라고 해서 네, 네. 거의 뭐 혓바닥만큼 넓은 거 네, 네. 넣어서 쫙 젖히면은 뭐 시원하게 보이는데 상악 레터럴 네. 같은 거 할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썼던 네. 것 같은데 요새는 레터럴 잘 안 해가지고 아, 그쵸. 네, 크레스탈도 네, 많이 네. 하시니까. 초심자시니까. 그래서 저의 원픽은 일단은 프리카드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게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요걸로 이제 파필라 부분 따다 보면 이걸로 은근히 파필라를 짓누르는 뚝뚝 잘리는 경우도 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처음으로 GBR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베른대학의 부저 교수님이 자신의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PB 부저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만드셨어요. 의외로 외과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소심하게 작게 만드셨습니다. 약간 잘못 보면 귀 파는 거의 그 느낌으로 작은데 그만큼 파필라 따고 들어갈 때는 어우, 훌러덩훌러덩입니다. 요거 두 개 사용하시면은 크게 열고 파필라 부분 따고 요 두 개면 아마 딱 좋으실 것 나는 같아요. 이게 하나 있었는데 어디서 쓰는지 몰라가지고 파필라를 이쪽으로 따는 건가요? 그쵸, 그쵸. 네. 작은 포인트로 해서 따고 열고, 그 다음에 넓적한 밥주걱으로 이제 쭉쭉 미시면 돼요. 저는 저것만 쓰는데 그 반대편 그 파필라 쪽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쓰실 거면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P24G. 요거. 예. 네네. 만약에 이쪽 주걱만 사용하신다면 이게 더 나을 아니 것 좋다고 같습니다. 사가지고 그냥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네네. P24G도 저희가 많이 쓰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걸로 이제 판막을 열 수도 있지만, 요게 은근히 샤프 해가지고, 네. 뼈 따고, 뭐, 주변에 이제 파필라 부분 염증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임플란트 수술할 때 인접치와 치석 발견되면 이제 그걸 꼭 긁어내야 좀 제거를 하거든요. 이거 판막 열고 있다가 치석이 보이면 거기서 갑자기 뭐 큐렛을 찾을 수 없으니까 열다가 샥 뒤집으면 네. 바로 네, 예, 네. 빡빡 긁어줄 수 방금 있어서 그 스냅 보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열다가 샥 네. 아니, 나는 이게 가끔 그렇게 안 땡겨질 때 큐렛을 잡고 하악 네네. 같은 경우에는 땡기면 잘 땡겨지는 아, 맞습니다. 네네. 항상 그레이지 큐렛을 항상 넣어요. 네네, 맞습니다. 한 개를 여차하면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추석 제거하는데 그거 완전 놓아보네요. 네. 그러니까 큐렛으로 판막을 여는 게 진짜 고수들만 하시는 거거든요. 소세지 테크닉의 어반 교수님, 진짜 어마어마하게 뼈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큐렛으로 판막을 여세요. 근데 초보자가 했다가는 뚫리기 십상인데 커팅을 하면서 딱 넘기시는데 역시 고수십니다. 저도 아직 큐렛으로 못 열어봐서. 아니, 고수님이 또 그런 칭찬을. 아닙니다. 아까는 초심자라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끔씩 요거 P9 들어있는 네네. 수술 키트가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있으면 조금 빼놓는 편인데 끝이 너무 두껍고 네. 무뎌서 파필라 부분 따거나 할 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외로 예전에는 많이들 쓰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미니멀리 트라우마를 주는 수술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빡빡 긁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유치학 부위에 인접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기구 쓸 기회가 사실 좀 적어지는 것 네. 같아요. 나는 이런 디자인이 젖힌 다음에 잡고 있기가 좀 편해서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이런 거 잘 안 쓰시나요? 저도 예 그런 것도 있으면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여기서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올반 나이프라고 해서 네. 블레이드가 이제 꺾여 있는 그러한 기구인데 아마 커클랜드 나이프라고 해서 이제 키드니 쉐입 나이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역할인데 그 단대 치주과에서 많이 쓰나 봅니까? 치주하시는 분들 많이 씁니다. 전에 조인우 교수님도 네네. 여기 오셔가지고서는 말씀해 네네. 주셨거든요. 오버 나이프를 저는 되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판막 처음에 열 때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걸로 뭐 치석도 긁어낼 수 있고 임플란트 패스도 그걸로 대충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또 리드홀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네. 평소에 좀 선호하시는 디자인이 있나요? 요거는 이제 카스트로비에조라고 해서 안과 의사가 개발하신 마이크로 서저리용인데요. 아주 정교한 니드를 잡고 수술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상당히 고가의 장비라서 99만 원이군요. 만 원 모자라는 100만 원. 제가 개원할 때 이거 하나 샀었습니다. 오, 네. 역시 잘 쓰시나요? 아 근데 저는 니드홀더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쓰면은 되게 폼나고 이 소리가 되게 청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은 좋아지는데 사용하는 용 빈도가 조금 적다 보니까 카스트로비에조는 많이 꼭 그렇게 구입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5제로 이상으로만 사용하라고 그 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4제로나 3제로는 잡으면 망가진다고. 피크가 완전 망가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뭐 켈리, 메이오 해거, 뭐 내지는 크릴우드, 결국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니들 홀더 요거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요게 두 종류입니다. 보시면은 골드가 있고 실버가 있죠. 당연히 골드는 비싸고요. 실버는 조금 저렴한데 골드가 있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리는 게 하나를 사셔도 골드를 사시는 게 좋은 게 끝이 텅스텐 코팅이 돼 있다는 뜻이어서 저희 아마 가끔씩 하나 있으실 거예요. 니들 홀더 잡고 연주직 눌렀는데 바늘이 휙 돌아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또 하고 하는데 휙 돌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요 이빨이라고 표현하는 그쵸. 요게 나가가지고 헐거워져서 옛날에 파키스탄 때 이런 거 아, 네. 돈 없을 때 근데 요거는 텅스텐 코팅이 돼 있어서 아무리 써도 이게 니들이 꽉 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힘줘서 연조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거의 13에서 15cm면 충분합니다. 이게 외과용으로 갈수록 17, 18 뭐 이런 게 길어지는데 보시는 것좀 너무 길고요. 네. 목구멍이 정말 깊으신 분이면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 13에서 15cm면은 한국인 손에 딱 이거는 13인가요? 13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면 사실은 네네.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13이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이 맞습니다. 전체 길이가. 시저는 이렇게 긴 형태의 딘 시저를 이제 많이 쓰는데 많은 치과에서는 아이리스 시즈 이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피자웃 할 때는 이게 편한 거 같아요. 훨씬 편하시고요. 네. 수술할 때도 저는 요걸 씁니다. 제가 요 쓰는 방법이 좀 독특한 방법인데 니들홀더 가지고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컷을 할 때 직원들이 시저를 도와준다고 막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잡느라고 오히려 저는 시간을 더 많이 뺏기는 편이라서 직원이 잘라주지 않나요? 아, 제가 직접 자릅니다. 제가 그래요? 딱 원하는 길이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르는 재미라도 좀 있어요. 요거를 파밍 손바닥에 대고 요렇게 봉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합을 하고 왼손 잡고 바로 컷. 다시 쥐고 다시 또 봉합하고. 이런 거 다 알려주셔도 되겠습니까? 편집. 니들이랑 체결해가지고 하는 거 요거를 한 번만 좀 보여드리면은 니들 선택하실 때 사이즈 뭐 3제로, 4제로, 5제로는 직경이고요. 니들의 길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니들의 길이를 대부분 13, 15, 17, 19mm 정도로 해서 전체 처음부터 끝에까지의 길이가 요 라운드한 길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길이를 13, 15, 17, 19 뭐 요 정도 되게 두고 있는데 직경의 사이즈와 니들을 조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했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얇은 실크일지라도 니들을 긴 거를 조합을 구하시면은 얇은 것도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을 그냥 갖다 주는 대로 사지 마시고 옆면을 보시면은 그 숫자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크의 전체 길이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30 하면은 좀 짧더라. 70 너무 길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하셔서 가격은 30이나 70이나 똑같나요? 조금 달라집니다. 네,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나는 거의 한 5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네. 70 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네. 또 자르고 쓰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30에서 50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네. 13mm 어떤 걸 또 가장 추천하시나요? 정교한 전치부 그리고 버칼에서 링괄로 안 나가는 경우는 13, 15 정도면 무난하고요. 버칼에서 해서 설측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15mm 이상 돼야 됩니다. 15, 17, 19, 21 이런 거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길죠. 이거는 엄청 기네요. 그냥 넣으면은 이미 이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잡기 되게 편하죠. 이게 8분의 3인데 2분의 1도 있죠. 치과에선 거의 대부분 8분의 3 컵을 쓰거나 더 끝까지 오는 이제 반원 2분의 1 사이즈를 쓰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니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8분의 3 사이즈를 가장 많이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외과 교수님이 슈처할 때 라운드 니드를 꼭 써라 그래가지고 써본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슈처가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돌아가죠. 잘 안 들어가. 네. 받침이 아니라 라운드 네. 니드 쓰니까 교수님은
침을 쓰시나요? 그럼요. 저는 리버스 커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X 커팅이라고 해서 더 날이 많은 애도 있고, 뭐 메디칼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X 커팅이요? 예, 그거는 뭐 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블레이드라서 넣으면은 정말 무조건. 아무런 힘도 없이 싹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만들어져 거는 있죠. 정말 가끔 보면 입술 찢어져 오는 환자들 그런 거 꾸며줄 때 괜찮을 것 같네요. 스킨콤에 스킨콤.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기술이 부족하면은 그냥 다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안 뚫리는데 그런 거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킨은 진짜 굉장히 질기니까. 그렇죠. 네, 정말 네.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니들은 지금 계속 치과에서도 다양한 조합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나일론인데 평소에 나일론 주로 쓰시나요? 아니면 다른 재료 쓰시나요? 저는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합 중에서도 이제 흡수성 모노필라멘트를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컷을 했는데 남았을까봐. 근데 이제 물론 파내고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또 번거롭기 때문에 모노필라멘트는 비 브라운 독일제인데 비 브라운의 모노신이라고 있습니다. 뭐 비싼 거 아닌가요? 나일론에 비하면 좀 가격은 있는 편이죠. 임플란트 수술하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심플한 임플란트나 그런 경우에는 비흡수성 모노필라멘트, 나일론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막 쪽이라든지 환자가 좀 예민해서 찔리는 거 싫어하시고 궤양 잘 생기는 분들은 바이크릴, 흡수성이건 비흡수성이건 어쨌건 멀티필라멘트로 사용을 하면은 찔리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최근에 합니다. 다필론 쓰니까 나는 항상 거의 블루나이온을 썼었는데 그거는 좀 낭창낭창해서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편한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필론도 직경이 얇아지면은 점점 더 야들야들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3제로 다필론은 거의 바늘 같거든요. 근데 4제로, 5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야들야들하고 심지어는 꺾으면 꺾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찔려서 불편한 거는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는 바이크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노력해주신 네. 박 원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